재벌닷컴 정선섭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조양호 회장이 폐öl세했는데 오늘 아침에 참 정말 갑작스럽고 황망한 일입니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글쎄, 특히 그 타국에서, 예.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적잖은 충격도 받았고요. 예. 또 고인이 아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한국의 그 항공산업 발전에, 반세기 동안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예.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우리가 공과 과를 얘기할 때, 공을 좀 더 앞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이 사인을 놓고 이제 한진 측은 공식적으로 숙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지난 2002년인가요? 예. 조양호 회장이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셨을 당시에, 예. 당뇨와 이런 게 좀 있다. 예. 그런 게 이제 병원 측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예. 평소에도 건강이 지병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예. 이번에 이제 회사 측이나 가족들 이런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예. 폐에 무슨 섬유 상태가 돼버리는 그런 딱딱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호흡곤란도 있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치료 겸 요양 겸 그렇게 있었다. 예. 그런데 폐 질환이라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더욱더 악화된다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의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주총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이사회님에도 실패하고. 예. 또 갑질 논란도 있었고. 지금 몇 년 사이에 한 3,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건강이 좀 악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보죠. 예. 이게 2014년인가요? 이 땅콩 회항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 모든 한진과의 논란이. 예. 예, 그렇죠. 2014년, 제 기억으로는 연말쯤이었는데, 미국 케네디 공항에서, 장녀죠. 조현아, 당시 부사장이 이 회항 지시를 해서, 아카데미아도 한때 유명했었고, 그런저런 일들이 이제 겹치게 돼서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또 이후에 사건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한진 오너 일가에서 조금 대처를 잘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런 사회적 무리가 빚어졌을 때 진정으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사과를 한다고 하고, 또 이제 모습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연속되는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또 이제 동생까지 연루되고, 이런 부인 얘기도 일이 나오고. 겹치면서 또 부인도 연결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조 회장께서는 아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조양호 회장이 걸어온 길이라고 할까요? 예. 네네. 우리 재계에서 어떤 인물이었는지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조양호 회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 2세 경영인이죠. 예. 선친인 조중훈 회장이 인천에서 운수업을 시작해가지고, 한국의 한때는, 재계 서열 6위까지 오르는. 6위. 그런 정도였었고. 항상 10위 안에는 들었죠. 예. 그럼요. 1970년대 당시에는 조중훈 회장이 한국에서, 납세 1위였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군요. 그렇죠. 이제 월남전 특수 이런 걸로 인해서, 그걸로 이제 물류 재벌 그룹으로 성장을 했죠. 해운도 하고 이런 물류와 관련된 그런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는데 이제 1974년인가요? 조양호 회장이 재벌 2세론 당시에 이제 1949년생이니까 30대 중반의 나이 아닙니까? 그때 이제 경영에 참여를 해서 이제 사장, 회장, 그룹 회장에 조중훈 회장이 2002년도인가 타계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룹 회장으로 오셨으니까 반세기 정도를
대한항공을 위해서 몸 바쳤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특히 대한항공이라는 것은 하나의 민간 항공사입니다만은 단순히 민간 기업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건 한국을 대표하는 국적기 아닙니까? 예. 그런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의 항공사를 세계 랭킹 5 안에 그러니까 5위 안에 넣을 정도로 그렇게 지대한 그 기여를 하셨고 특히 또 이제 그룹의 성장을 위해서도 많이 애를 썼죠. 그런 점에서 참 이번 그 타결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런 분이었는데 자식 농사를 잘못 지으셔서 이 비운에 또 말년을 보내고 이렇게 돌연 사망하게 되셨네요. 근데 이 한진그룹이 그렇게 이제 성장하기까지는 좀 국가 차원에서도 독점적인 시혜나 이런 혜택도 줬죠, 사실. 그렇죠. 항공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독점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물론 그게 이제 원래는 대한항공이 우리나라의 그 공항공사였어요. 공사를 이제 불화를 받아서 민간 기업으로 넘어갔는데 그 국가에서 계속 그 경영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국적기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0년 동안 독점 체제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1980년대 중반에 이제 제2민항기로서 처음 이름은 서울항공이었습니다만은 이제 등장을 할 때까지 사실상 독점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그렇군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업인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갑질 탓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것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인 의견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또 경제는 경제 논리에서 봐야 될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의 타겟 이거를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해석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거를 기업인이 갖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조양호 회장뿐만 아니라 사실 저도 조그만 회사를 경영을 합니다만은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점도 좀 이해를 해야지. 그거를 어떤 정책의 잘못이다, 정권의 잘못이다 이거 얘기. 그럼 그 전 정권에서는 재벌 총수가 죽지 않았나요? 그런 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저는 받아들이기가 좀. 홍준표 전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좀 마지막으로 요게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 한진그룹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리고 역시 그 관심은 그 조 회장이 타결을 했으니까 이제 승계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누가 그러면 한진그룹의 경영을 받아서 이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 아들한테 가는 아닐까요? 건가요? 우리나라의 재벌의 어떤 관습이나 전통으로 보아서는 아들이 이 승계를 그렇게 되나요? 해야 마땅하겠죠. 또 그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진그룹의 내부를 보면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우선 가장 큰 이유가 승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분 아닙니까? 그 지분이 지금 자녀들을 다 합쳐도 한 6%밖에 안 돼요.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그래요? 대한항공은 없고요. 그리고 타계하신 조양호 회장이 한 18% 정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이제 상속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상속을 하면 현행 세법상 절반은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17%, 18%에서 그건 9%만 남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이제 수학적 논리로 보면 9% 정도에다가 한 6%를 합쳐봤자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가족들이 거의 한 30% 가까운데 이것이 반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5% 정도면 아시다시피 그 경영권 방어를 하기에는 지금 한진칼의 이른바 그 KCGI 펀드가 지금 10%가 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소액 주주들까지 합치면은 상당히 이제 경영권을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방어하기가 힘든 상황이군요. 게다가 이제 그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인 지탄이 이미지 이런 것도 안 좋기 때문에 주총 때마다
만약 저 주주들 간에 그 격투가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겠나 보고요. 역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가가 우리가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주들이. 그러면 이제 상당히 자녀들이 변화된 모습과 그리고 훌륭한 경영 능력, 내가 우리한테 경영을 맡겨주면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믿음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님과 얘기